우리는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그래서 몸이 힘든 건 버티겠는데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건 못 견디겠다는 이야기도 종종 하는 게 현실입니다. 사회성은 단순히 성격을 고쳐 먹는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사회성은 어렸을 때부터 쌓이고 쌓이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어렸을 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영역이 사회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성을 사회적 기술과 착각해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이 두 개념의 차이를 아시겠나요? 우선 사회성은 나에 대한 관점이 더 강합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긍정적으로 소통해내는 능력이 사회성입니다. 그래서 사회성이 좋은 사람들 주변으로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입니다. 기분 좋은 마음은 전염이 되는데요. 사회성이 좋은 사람들은 타인에게도 행복감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편안함을 느끼게 되죠. 사회적 기술은 나의 행복감보다는 타인과의 소통을 위한 기술적인 측면이 더 중요합니다. 사회성보다는 나의 정서적 상태를 좀 더 간과하는 느낌인 거죠. 사회성이 높지 않더라도 사회적 기술을 연마하면 사회성이 높은 사람 같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타인과 소통하는 것 자체를 별로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고 후천적인 기술을 사용해야 하니까 말입니다. 사회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타인과 감정을 잘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중요하고요. 나의 주장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스트레스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성은 어린 시기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 들어 초등학교 저학년쯤 된 아이들인데 사회성이 부족하다며 제게 심리검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관찰해보면 이 아이들이 크게 어려운 환경도 아니었고 나름 화목한 과정에서 잘 자라고 있는데 유독 사회성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정서가 많이 자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어나 인지, 신체 발달은 다 잘 자랐는데 유독 정서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서가 발달이 되어야 사회성이 같이 발달이 되는데 정서가 자라고 있지 않으니 당연히 사회성은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아이들의 정서 발달을 가로막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주 양육자와 제대로 상호작용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정서가 크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놈의 스마트폰도 사람 간의 소통을 막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아이들은 부모님과의 정서적인 교류를 통해서 정서 발달을 배워가는데요. 요새가 워낙 바쁜 사회다 보니 부모와 아이는 함께 있어도 함께 있지 않는 듯한 상황들이 많이 처해집니다. 부모님이 아이와 놀아주는 걸 많이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장난감은 많이 사주시는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 장난감을 갖고 제대로 소통하며 놀 수 있는 상대가 부족하기도 합니다. 사실 아동기의 놀이는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놀기 위해서는 타인과 관심사도 공유해야 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놀이를 하기 위해서 협상도 해야 하고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머리도 써야 하니까 인지 능력도 발달합니다. 그 외에도 놀이는 규칙성, 조절 능력, 스트레스 해소 등등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함께 놀 때에는 정서적으로 편안함이 베이스에 깔려 있기 때문에 아이는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모님과 함께 노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정서 발달이 향상될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은 너무 바쁘시고 또 막상 맘먹고 놀아주려고 해도 금방 지치십니다. 30분 놀아줬는 줄 알았는데 3분밖에 안 지나가는 매직이 생기기도 하죠. 사실 놀아준다는 것에도 참 할 말은 많은데 잘 놀아준다고 해도 그게 제대로 잘 놀아주는 게 아닐 때도 많이 있거든요. 효과적으로 놀아주는 방법은 제가 조만간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아이의 정서와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는 부모님들께서 많이 놀아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모님의 과잉보호도 아이의 정서 발달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잉보호는 부모가 아이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양육 태도를 의미합니다. 과잉보호를 받는 아이들의 정서 발달이 어려운 이유는요, 아이가 자율감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소위 말해 스스로의 잘난 맛으로 살아간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과잉보호를 받는 아이들은 자신의 잘난 맛을 느끼기가 힘듭니다. 쉽건 어렵건 부모님이 다 해주기 때문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들도 스스로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가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아이의 자존감도 굳건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과잉 보호를 하게 되면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안정감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겠지만 이마저도 부모님이 함께 있지 않으면 아이들의 불안감은 증폭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정서 발달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많은 부모님들께서 본인이 아이에게 과잉 보호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못 느끼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도 한두 개는 분명히 있으니까 잘 보이지가 않겠죠. 아이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다양한 것을 스스로 결정해서 성취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확실한 건 과잉 보호는 방임만큼이나 무서울 정도로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는 상황도 사회성을 저해합니다. 사회성 발달은 공감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공감이라는 능력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감 능력은 나 자신을 먼저 이해할 줄 알아야 제대로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내 감정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상대방의 입장만을 이해하려 한다면 이것은 올바른 공감이 아닙니다. 그냥 본인의 감정을 억누르고 있을 뿐입니다. 실제 많은 성인들조차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채 타인의 기분이나 상황만을 맞춰주는 경우도 많이 있죠. 사실 이럴 때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속앓이를 하잖아요. 공감 능력은 본인의 감정을 먼저 알아차리는 과정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분이었지를 알아야 상대방이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상대방의 기분을 유추해낼 수 있기 때문에 배려나 협동과 같은 친사회적인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이 정서와 사회성 발달의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여기서 살펴보면 타인에게 공감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가장 뒤에 몇 프로 차지를 안 하죠. 본인의 감정과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네요. 우리 아이의 사회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이의 감정과 생각에 집중해 주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만약 사회성이 너무 낮다면 우리 아이가 현재 무엇을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자세가 더 필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의 행동과 의무보다는 감정을 먼저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주저리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아이의 사회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아이의 정서 발달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이의 정서 발달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첫째, 부모와의 질적인 소통이 중요합니다. 함께 놀이를 하는 과정이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둘째, 과잉 보호는 안 됩니다. 아이 스스로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높여주셔야 합니다. 셋째, 아이가 여러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을 스스로 돌아보고 알아챌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나 자신을 알라는 명언은 사회성 발달에 아주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이 험난한 세상을 견뎌가며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사회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아이에게 사회성보다는 사회적 기술을 더 강조하느라 사회성이 간과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자라왔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이 순간부터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이의 행복한 사회성을 위해 더 집중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